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은 사고력이다 라는 책 중에 학년별 깔딱고기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학년별 깔딱고기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6개학년으로 묶지 않고요.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2학년군에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다 올림, 바다 내림이잖아요. 또 그걸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바다 올리고 바다 내리고 난릴까요? 바다 내리는 거는 거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바다 올린 그것이에요. 그럼 왜 또 바다 올렸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잡한 상황을 묶어야지만 내 삶이 편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가장 편리하게 묶는 게 10개씩 묶었기 때문에 10개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말을 말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할 때는 묶어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말을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못 참아요. 그래서 뭔데? 할 말이 뭐야? 묶으려고 하죠. 묶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십진법을 먼저 가르칠 게 아니라 묶어야지만 생활이 편리해지는 삶의 현장이 뭐가 있는가를 애들한테 경험시키는 것이 연산지도의 첫걸음이죠. 봅시다. 우리 생활에 가장 간단하게 묶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귀걸이, 양말, 장갑.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떠오르죠. 아, 이거는 2개씩 묶는구나. 그럼 귀걸이, 양말, 장갑은 왜 2개씩 묶을까요? 귀가 2개, 손이 2개, 발이 2개니까 2개씩 묶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여기에 맞는 귀걸이 한 쌍이라는 단위를 우리는 쓰죠. 그 다음에 양말과 장갑은 켤레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토록 인간은 적절하게 늘 내 생활에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면은 불행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게, 보다 편리하게, 간단하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런 본능에 따라서 수학이 발전한다는 수학사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2개씩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럼 3개씩 묶는 거는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3개씩도 묶습니다. 자, 3개씩 묶는 게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세판, 또 산발이. 산발이도 3개씩 한 묶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써 3개씩 말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은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럼 4개는 뭐가 있지? 윷. 4개죠? 방위. 동서남북 4개씩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다시 5. 뭐 대표적인 것이 5로 묶는 거는 한 손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 5개잖아요. 그 다음에 뭐 농구 같으면은 5명이 한 팀이죠. 그렇게 해서 5명이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이 금방 생각합니다. 얘들아, 농구 팀이 말이야. 2팀이 있어. 그러면 선수는 몇 명이겠니? 물으면은 바로 10명이라고 대답하겠죠. 3팀하고 2명이 남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5, 15, 2명 남으니까 더해서 17명. 이거는 자동적으로 연산이 일어납니다. 연산지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 사고는 그 정도 연산은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농구 선수도 없이 손가락도 없이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공부한 아이는 사고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금방 아시겠죠? 이쯤 해서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팀 하고 2명이 있다. 두 팀하고 2명이 있다. 그럼 애들이 다 10명하고 2명하고 12명이 되겠구나 알 수 있죠. 이것을 숫자로 나타낸다면 자, 2 이건 두 팀이에요. 2명 남았어요. 몇 명 할 때 5명씩으로 묶는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거 진법이라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진법은 중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언제 공부하든 간에 진법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농구팀을 짠다. 두 팀이 있다. 2명이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다. 이러면 애들이 이 뜻은 세 팀이니까요. 15명하고 1명이라서 16명이구나. 이거는 12명이구나. 이거요. 제가 지도해 본 결과 연산을 많이 한 아이들은 이거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5로 보이는데 머릿속으로 그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산 공부를 많이 해온 애들의 가장 약점이 연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이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을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애들이 잘 알고 있는 일주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은 아이들이 다 7일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럼 2주일은요? 14일 알죠? 3주일은요? 21일입니다. 이것을 표기하는 훈련을 한번 시키면 아이들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주일 하고 남는 게 없다. 7일씩 묶었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2, 0, 7, 3, 0, 7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아이들에게도 저는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알아라는 게 아니라 기호를 읽어내는 힘. 그거 같으면은 문해력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해력이 되지 않을까요? 수학 기호를 읽는 힘. 그러니까 수학이 철저하게 기호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고 강조하고 또 하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얘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 상황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1형이라고 읽기도 어려워합니다. 다 10으로 읽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처음에 배운 것은 이런 진법에 의해서 이윽고 10개씩 묶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10진법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모르게 가르치죠 뭐. 하여튼 10진법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과정을 모르고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수학적 문해력 3, 7진법 이렇게 쓰면 해석을 하자면 일주일씩 묶었는데 3주일이 있고 3일이 있구나. 그럼 애들이 일주일씩 3번 있고 그 다음에 하루가 3번 있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3, 8진법
8개씩 묶었다. 이거는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고요. 8개씩 묶었는데 세 묶음하고 낱개 3개다. 이거는 8개씩 3개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3, 3, 구진법. 이것은 9개씩 3개. 3 더하기 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10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사실, 묶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묶으면 남에게 전달하기도 쉽고 나도 쉽고, 그 다음에 애들은요 이런 걸 야 묶으면 편리하지 않니? 하고 묻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묶어서 세고 있었구나. 그 중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자 하는 전산, 이것은 십진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십진법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생략하고 쓰지 않을 따름이지 의미는 반드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십진법을 가장 공통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이 33. 그러고는 빼기 7 하면은 갑자기 이것이 3이 2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10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거북하겠습니까? 10씩 묶고 올려서 세 묶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로 다 설명했는데 그걸 왜 몰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옆집 아이는 알던데 그런 아이도 많죠. 그렇지만 보통 아이들은 이것이 굉장히 거북해요. 여기서부터 1, 2학년의 수학적 깔딱고개를 얘들이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하여튼 10이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 10하고 3을 또 더하라는 것도 황당한 거죠, 애들한테는. 이게 33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뭐를 바꿨습니까? 자리를 바꿨어요. 이 많은 거를. 눈엔 이게 다 보이지만 같은 3일째라도 10의 자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낱개는 1의 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가르치느냐? 가르치고 있어요. 책에도 다 이렇게 나와요. 자리값, 자릿수 다 나오는데 아이들의 감정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런 줄 알아. 알았지? 이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로 바로 내몬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제가 경험으로는 애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팍팍하게, 이것도 2자리 빼기 1자리도 이것도 양이 안 차. 3자리 빼기 2자리도 옆집 애가 하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눈앞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가득하고 367 빼기 28 이런 게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 10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초기 지도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묶는 연습. 3개씩 묶어보고 그걸 나타내보고 5개씩 묶어서 나타내보고 이윽고 10개씩 묶어서 나타내보고, 그래서 여기에 10이 생략돼 있다는 것까지 현실적인 납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생략하죠. 이것까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얘 눈에는 이게 10씩 세 묶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내려오면은 10이 안 되고 뭐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깔딱고개랄 것도 없죠. 저절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9라고 해도 어차피 10이 내려오죠.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이거 2 쓰는 거요. 이 10이 이보다 큰 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입장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해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살짝 복잡하지만 그걸 완전히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난이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수학을 하고 있는 상태. 엄마들 생활 표현으로 보면은 곧잘 하더니, 대부분 곧잘 하더니 3학년부터 어려워합니다. 곧잘 하더니 4학년부터 어려워합니다. 계산 문제는 하는데 응용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따름이지, 어차피 애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사고가 안 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야가 사고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사고를 못하게 이끈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야가 사고가 안 되는데 사고를 못하게 지도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사고만 하게 만들어주면은 누구든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걔는 뭐 수학 머리가 좋았겠지. 이런 정도 가지고 지능을 뭐 하려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깔딱고개는, 특히 이제 받아올림, 받아내림은요, 그 자체의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그 초기 단계, 묻고야만 되는 현실적인 이유, 그 다음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다 묻고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저절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년별 깔딱고개 중에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그 자체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묶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그거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